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삼성림장의 백인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서울 5억대 아파트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29평짜리 매물을 갖고 왔습니다.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매물인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만 따라오시면 임장 마스터 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오늘 소개할 단지는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동부 골든 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으로 24년 차된 구축입니다. 단지 수는 총 10개 동 1236가구 대단지입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서 825m, 도보 16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아파트도 산 밑에 있네요. 단지 뒤에 계봉산이 있고 온수공원과 가을 단풍길도 가깝네요. 서울에 살면서 산책할 때는 교회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불안감이 엄습하는데요. 이번에도 얼마나 고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위성지도로 한번 가늠해 볼까요? 등고선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네이버 지도가 훨씬 접근성이 좋으니까 한번 소개해 보려고요. 네이버 지도에서 일반 지도 옆에 있는 위성 지도를 선택하면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찍힌 지도가 나타납니다. 이 아파트는 한눈에 봐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고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형 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 지도 옆에 있는 지형 지도를 클릭하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의외로 아파트 쪽은 평지로 깎여 있네요. 아파트 주변으로 지대가 높은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역곡역까지 급행을 타고 와버려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임장 오실 때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1호선 오류동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되게 지금 뒤에 보이시죠? 되게 넓어요. 역 주변 너무 예쁘죠, 여러분? 골든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한 18분 정도가 나오는데요. 오늘도 살짝 보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스타벅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빠른 시간에 힘을 내야 될 때 마시는 메뉴입니다. 빨리 먹고 임장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신한은행, 다이소, 새마을금고은행, 저기는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카페도 있고요. 기업은행, 나비스까지 있죠. 이 동네 되게 유동인구도 많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편의시설이 모자람 없이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큰 길로 가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둘러서 왔는데 드디어 코너를 꺾었더니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올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임장 오실 때 저는 뭐 촬영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편한 복장에 운동화 신고 오시고요. 그리고 또 당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드시고 또 저처럼 커피 한 잔 드시면은 조금 에너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꿀팁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저는 좀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 벌써 동부 골든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오르막이 조금 남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천연드런치 아파트보다는 훨씬 좀 경사도 완만한 느낌이고 오르막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아파트 입구입니다. 여기 굉장히 넓어요, 아파트 입구. 그리고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관리가 너무 잘 된 모습입니다. 구축 아파트 이미지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네이버 지도에 18분이라고 돼 있는데 18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체감상 한 1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힘든 아파트를 너무 많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정도면 정말 이 정도 오르막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입구의 조경도 이렇게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구축 아파트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예쁘게 꾸며놓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부푼 기대를 안고 소형 아파트가 있는 208동과 209동에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올라가는데도 오르막길이 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산밑이라 그런가 봐요. 오늘은 땀 좀 안 흘리나 했더니 역시나 머리가 다 젖었습니다. 네, 여기가 소형 매물이 있는 208동인데요. 보시다시피 쭉쭉 뻗은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보통 이제 구축에서 복도식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조금 뭐 낡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을 만큼 낙후한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관리가 정말 잘 돼 있고 페인트 칠을 뭐 따로 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관리를 잘했다 이런 느낌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고요. 저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계인데요. 이게 지금 구로구에서 만든 건가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깔끔하게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저희 아파트는 이런 게 없거든요. 부럽네요. 분리수거도 상시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터이고요. 그리고 자전거와 킥보드 같은 것들이 보이죠? 209동 입구입니다. 이렇게 복도식 1에서 6호 그리고 7에서 10호까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경비실이 한 칸씩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빨간 불이 바짝바짝 들어오고 있는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집인 것 같은데 저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는 조금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저 또 지금 감동 포인트, 의류 수거함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동당 이렇게 4개인 건지 아니면 이 아파트 전체당 4개인 건지 후자는 아니겠죠. 근데 너무 많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저 입구에 옷들이 막 튀어나오고 모자라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마음껏 주민들이 옷을 버릴 수 있게끔 4개나 구비를 해둔 모습입니다. 단지 내에 CU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210동 옆에 있는 그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산책로로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 진짜 산입니다. 지금 올라가 보고 있는데 어두울 때 가시기에는 조금 위험하실 것 같고요. 산책보다 조금 더 이제 힘이 드는 산행을 하시고 싶을 때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바퀴씩 다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오르막길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좀 땀 좀 흘리고 얼굴도 좀 이렇게 또 빨개지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체감상 덜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파트가 너무 깔끔하고 또 이제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진짜 관리 사무소 분들 일 진짜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뭐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유롭게 공간들도 많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임장하실 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정말 이 아파트에 반해버렸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지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강남역까지 56분, 광화문역까지는 53분이 걸리는데요. 1호선을 타면 한 번에 와서 환승을 하지 않아도 되네요. 여의도역까지는 41분이면 됩니다. 지난해에 아파트가 좁다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큰 평수로 가져왔습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사정과 고민들이 있으실 테니 저는 다양하게 소개드리는 것이고요.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평형은 96제곱미터 29평입니다. 넓죠? 전용 면적은 71제곱미터 21평입니다. 방 3개,
거실, 욕실 1개, 주방,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도 거뜬하겠네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달이고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네요. 이게 올해 유일한 거래로 나옵니다. 반면 매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놀랍군요. 매물 가격이 죄다 6억을 넘겨 나와 있습니다. 6억 2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네요. 요즘 부동산이 불장이긴 한가 봅니다. 그렇다면 6억 이하를 찾는 우리는 이 아파트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한 달 전 실거래가 6억을 넘지 않은 상황이니 부동산의 백방으로 발품을 팔아보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81제곱미터 매물입니다. 24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18평입니다. 두 건이 나와 있네요. 5억 9,500만원, 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 평형이 엄청 많이 거래됐네요. 가격대는 5억 2,800만원에서 5억 4,800만원까지입니다. 매물이랑 가격 차이가 최소 5천만원 정도인데요. 진짜로 미친 집값이네요.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연소득 3,500만원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 원짜리 매물을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로 예상 대출 조회를 합니다. KB 시세는 29평 5억 8,500만원, 24평 5억 4,500만원으로 나오네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9평을 매매할 경우 3억 5,100만원으로 나오고요. 24평을 매매하면 3억 2,700만원입니다. 현금은 각각 2억 4,900만원, 2억 7,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큰 평수가 오히려 현금이 덜 필요하니 지금 장세에서 같은 값이면 큰 평수를 사시는 게 이득이겠죠? 물론 매물이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끓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실제로 수치로 나타나고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무주택자들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당장 집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제 주변에도 요즘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요. 역시나 왕도는 없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열심히 좋은 매물을 찾고 열심히 섰을 때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인미의 손품 임장의 백인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